미, 너 서울에 오겠을 때. 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5주 상담학. 근데 이번에는 이론은 다 끝났기 때문에 109페이지 펴보시면 오주 깨 실무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펴셨죠?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2편에는 이제 사도 실무가 쏙씩 실려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실무하면서 하루에 한 문제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고, 되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18년도부터는 좀 몇 년 됐죠. 18년. 18년 11월 25일 날, 이제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자, 18년 11월 25일 오후 4시 25분. 자, 무술년이, 그때가 무술년이에요. 무술, 개해월. 그날이 신유일. 시는 병신시. 자, 또 병신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당시에, 이 당시니까 이제 무술년이죠. 무술년 당시에 19년도 8월 달에 정년을 앞둔 남편 회사의 본사에서 내일 본사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면서 이제 우리 법사님 중에 정한법사라는 분이 있는데 정한법사의 지인이 전화를 왔습니다. 궁금해서 갑자기 내년 우리 8월 달에 우리 남편이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지금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미리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딱 표를 이 정한법사라는 분이 오주깨를 갖다 편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봤더니 자, 이 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주깨를 분석한 겁니다. 자, 봤더니 월주에 보니까 식신이 떴죠. 또 상관도 뜨고 그리고 식신상관은 원래가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변동, 이동수를 뜻한다고. 시간에 있는 병화는 정관이 떴잖아요. 분간 정관이 떴단 말은 뭔가 이것들이 다 모두가 일자리, 나의 자리, 나의 자신의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신금이라는 급제들이 내 자리를 탈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제는 탈취 도둑이고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그래서 이 깨달음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정한법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남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초사가 아까 막가스럽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당신 남편 자리를 누가 차지하려고 하네. 만약 자리를 옮기면 힘들고 다른 이들의 질투나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심하면 책임질만 많아져. 옮기는 것은 좋지 않아. 안 옮긴다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했답니다. 만약에 내일 들어가서 얘기하면 나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난 있던 자리 그대로 있겠다고 주장을 하라고 이렇게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날 일 납니다. 가서 실질 상황. 지인은 남편이 다음날 본사를 방문해 과연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내정되었는데 내정이 이미 되었어. 당신 대우를 더 좋게 줄 테니까 다른 자리를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딱 맞죠? 그래서 이에 이분이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해버렸어. 내정되었는데 왜 거절했을까? 우리 이제 이거 코치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20년 넘게 근무하고 내년 8이면 정년인데 그냥 이 자리 있게 해달라. 그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의 자리는 내 부하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내 부하 직원을 주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해. 상당히 어리가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도 많이 알고 모든 회사 대내 일을 통달하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낙하산은 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면 병이 하늘에 독이 떴죠. 병병. 자, 병병이 떴을 때 이 병화는 정관이었죠. 그러면 병이 하늘에 독이 떴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벽은 한 개,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 있어야 돼. 두 개가 뜨는 순간 굉장한 알력과 그리고 어떤 힘든 그런 근심 걱정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사주 자체도 사주 원국에 병화가 독이 뜨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사주 원국이 그런데 이 오주도 마찬가지다. 정정, 병병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이 뜨면 좋지 않은데 특히 하늘에 병화가 독이 떴다. 이 말은 좋지 않다. 이 말. 근심이 많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직장에 관련된 이거 정관이었잖아요. 직장 관련된 근심 걱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자기가 그 자리에 만약에 옮기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또 옮겨야 되고 옮겨야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년 내가 퇴직할 때까지 제발 내 20년간 이 회사에 있었는데 좀 있게 해달라. 주장을 하라. 그게 먹히 들어간 거죠. 웬만하면 그걸 인정해줘요. 회사에서. 또 신신의 급제무상은 신은 병화로 볼 때 신은 편제였잖아요. 근데 신도기가 이거 보면 칼 모양의 물상으로 칼이 독이 있고 두 자루야. 큰 칼 두 자루가 같이 있다는 것은 싸움하는 거잖아요. 칼이 두 자루가 있다 뭐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유가 독이 있으면 무슨 싸움이에요? 입싸움. 말로 싸우는 거. 유는 말입니다. 유가 독이 있으면 말 싸움 벌어지는 거고 신이 독이 있으면 막 치고받고 격투 같은 게 일어나는데 항상 시기줄토로서 힘든 상황도 단다. 새로운 자리 가면은요. 새로운 자리 가면 터세를 막 해요. 누가 터세합니까? 밑에 부하들이 새로운 부하들이 위에 가면 막 굉장히 뱅뱅 돌려요. 그냥 위 사람들도 싫어가고 그 때문에 옮기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사례 문제가 넘어가고 여기는 사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례 문제 봅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지인의 아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로 갔대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요. 이런 문제가 많이. 이것도 18년 무술년 11월 26일 오후 9시 35분에 전화가 온 거입니다. 역시 정한법사의 지인의 아들이 급한 병 문제로서 왔다. 무술계의 임술 보세요. 딱 임술이 떴잖아요. 임술 내가 뭐랬어요? 백호살이죠. 백호살에 전화가 온 사람은 급한 병이다. 그렇죠? 신금은 정인으로서 임을 도와주지요. 그리고 밑에는 해와 묘가 있다. 자, 연애가 보면 무술이었죠. 그것도 평간이잖아요. 그럼 벌써 이 사람 병은 오래된 병이다. 오래된 병이다. 또 무게합의해서 화가 됐잖아요. 화가 소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화는 이제 재성으로 옵니다. 재성. 화를 뭐라고? 화가 재성은 몸으로 본다. 재성은 몸으로 오는데 수의 공격을 몸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임술 같은 이런 급한 백호살이 생겨서 엄청난 급한 병이 돼버렸다. 이 말. 미리 지지해 봤더니 해묘미가 색상으로서 목국을 형성하지요. 근데 이 목국을 형성하는 이것은 뭐냐면 술토를 그걸 할 수 있어요. 해묘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이런 만약에 이제 평간이 있을 때 평간을 극하는 식상이 옆에 와 있으면은 이거는 수술병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평간이 병이 됐단 말이에요. 평간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옆에 평간 옆에 식상이 있으면은 목이 술을 극하잖아요. 목극토. 요런 극하는 게 와 있으면은 어떤 문제냐면 그 급한 병을 식상이 그걸 해줌으로 그걸 하나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편인이 옆에 있는 편인이 있다, 금금 편인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약물 치료, 평간을 힘을 빼내서 약물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오래된 병이죠. 오래된 병이 이제 급한 병이 되어버려서 터져버렸다. 말하자면 오래된 병이 그때 이제 오늘 갖고 있었는데 팍 터져버려서 그 수술해야 될 병이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한다는 병은 뭐 어떻게 정해졌냐면 해하고 묘가 해묘 합의됐단 말이야. 그렇죠? 해묘 합의대가 목이 돼서 상간이 돼가지고 목이 돼가지고 술로 공격했지. 그러면 일단은 뭘 해? 수술할 병이다. 수술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신금이 시와 분의 두 개는 떴잖아. 그래서 약물 치료가 수술 후 약물 치료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사를 이렇게 했어요. 아들이 오래된 병이 있어 이제 급한 병으로 터졌네.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얘기했다니까. 잘하나 못하나? 잘하지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요. 아들이 오래된 병이 이제 급한 병은 터졌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런데 수술할 병인데 걱정하지 마. 수술 후 약물 치료하고 하니 큰 문제 없겠어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대로 딱 그대로 진행됐거든. 그래서 이 정한범사람 분이 굉장히 우리 그쪽에서는 이분이 이제 저 뭐고 그거 하는 사람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지인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래주는 분이에요. 우리 절에다 스님 제자예요. 근데 이 스님한테 오주를 배워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잘 푸는지 이렇게 초사롭게 멋들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책에다가 내는 거 알겠지요? 이분이 이제 초사를 정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초사라는 건 말 푸는 걸 말합니다. 말 풀어먹는 걸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이 참 드문데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고 실제 상황은 지인의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맹장님이 만성이 됐대요. 맹장님이 만성이 돼서 터져버렸어. 그 조금 더 지났으면 복막염이 될 뻔했는데 크게 위험할 뻔했는데 마침 수술해서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물 붓고 약물 치료 중이다. 어쨌든 그 오주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야. 이분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주에 있는 병간은 오래된 병을 뜻한다. 당일 병간이라 매우 급한 병을 뜻한다. 식상은 병간을 극하니 상간경과 모양새는 수술께다. 관인상생은 약물치료 괴상이다. 잘 해놨죠? 격각살은 본인이나 가족이 상을 당할 아플 수다. 상을 당하거나 아프다. 꼭 상만 당하는 게 아플 수다. 이렇게 이 정한법사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내용들을 요즘도 매일 사진 찍어가지고 좋은 거 막 보내줘요. 그럼 내가 다 모으고 있어요. 우리 스님도 보내주고 또 내 것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스님은 자료가 풍부해요. 여러 군데에서 여기 오고 이렇게 내 것도 있고 스님 것도 있고 한게 그래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초사도 지금 파잖아. 여러 거 배웠나 그러니까. 이거 탁탁하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나 사람이 소름이 돋는 거잖아요. 너무 맞으니까. 이분이 참 잘합니다. 자, 어떤 지인 친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거 참 많이 물어봐요. 주로 이제 좀 봅니다. 자, 우리가 봤더니 무술년에, 무년에, 경호년에, 신사에, 가보에 여러분 얼핏 봐도 화가 큼지가 많지요?
관이 이래 많단 말은 정관이 2개 이상이면 편관 역할을 한다. 정관은 고질병, 고정된 병을 말한다. 알겠죠? 어쨌든 경금을 주의해서 연월에 오술이 합의되면 오술 합의화가 됐잖아요. 요거는 오래돼. 연월이기 때문에 오래된 병이다. 그다음 경호일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오래된 병이 고질병이 되었다. 정관 고질병이 됐다. 자, 5하고 4, 5, 5가 지금 3개나 되고 4, 5 하면 다 좀 파국이죠. 이건 크게 아플 조짐입니다. 크게 아플 조짐. 더구나 간목이 맨 마지막에 간목은 나한테 뭐예요? 편제자 내 몸이잖아. 몸뚱아리에 불타버렸어 다. 그쵸? 네, 불탔다. 가보는 요때 사자가 이 사자가 아니고 뱀사가 아니고요. 이 사자 있어요. 뱀사가 아니고 뭐냐면 이사 죽을 사자. 네, 네. 이 사자예요. 뱀사자가 아니고 사지다 사지. 예. 가보는 불타는 나무고 원래가 가보 자체가 사지입니다. 예. 가목은 오하의 사지다. 불타는 나무다. 그래서 매우 흉하지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의 오래된 병이 이제 급한 병이 되었으니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해봐. 그래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 상황. 지인의 친구와 주역의 대가 선생을 찾아가 상의하니 지인의 친구 중에 주역의 대가가 있을 때요. 갔더니 큰 문제 없으니 천천히 병원에 가보라 지냈대요. 반대로 얘기했대요. 그러면 돌아가시죠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작은 혹이 있으나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여 몇 달가 지나다가 11월 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궁암이었습니다. 큰일 났죠? 어떻게 나빴냐면 수술을 했는데 자궁과 대장이 붙어버렸어. 병원에서 그 수술을 못하고 덮어버렸다는 거. 큰일 났죠? 오주 옆에 금이 보이지 않으니 귀인이 없는 격이라. 금이 보이지 않아. 오주 옆에 금이서 금생수 같잖아요. 그 손설 단계가 지났지요. 어? 그래서 다만 인명은 누구도 모르니 아미타부 주님께 귀신 기도해야 한다. 금이 없거나 금은 뭐냐면 변인 이 사람이 경이 아니고 토 어, 토 있어요. 그럼 경이면 자기와 같은 금이 말입니다. 금이 없으면 그걸 받으면 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걸 받으면 맹장 대장 관계병이 발병한다. 또 화기가 충천에 물이 없으니 신장 방황에 자궁병이 생긴다. 반드시 병원에 진단을 받아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봅시다. 오주에 금이 보이지 않으니 귀인이 없는 격이다. 이 말입니까? 다시 봅니다. 오주에 금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은 그렇네요. 경호는 강한 이 사람이 이 설명하는 게 오주가 금이 보이지 않으니 금이 있는데 오주에 토는 위에 있잖아요. 오주 토가 있고 토가 3개나 있고 요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붙이난 것다. 이게 요거 지우겠습니다. 기타 있잖아요. 기타 요거는 지웁시다. 네, 지웁시다. 오늘 지합시다. 다른 책을 떠다가 붙여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지웠습니다. 삭제하고 있어요. X다, X. 설명이 다른 데 있는 걸 뜯어와 보면. 자, 어떤 분이 회사를 옮겨야 할지, 있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회사를 옮겨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물어봤다. 자, 18년 11월 29일 오후 16시 15분에 질문을 한 건데,
요건 스님 상담의 건이네요. 무술, 개해, 얼축, 무자, 기미. 자, 회사를 옮기는 문제인데 문득 상담을 받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또 회사를 옮겨야 할지 물어봤다. 한번 옮겼어요. 한번 옮겼는데 또 왔어. 그래서 원래는 갑신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못 보고 신미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신미분으로 잘못 본 것입니다. 기미분이가 기미분. 예? 원래 기미분으로 잘못 봤어요. 이렇게 보는 수도. 자, 잘못 볼 때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라 그랬죠. 오주는 잘못 본 것도 조지미모로 그대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자, 꾀상에 자, 무와 무술 연에 있는 무술, 연에 있는 무술은 정제잖아요. 정제니까 직장 문제, 돈 문제, 돈도 되기 때문에 돈 문제예요. 자, 을목이 해월의 겨울나무라 지지는 해다축으로 이 을이 둥둥둥 해다축이나 둥둥 떠다녀요. 을목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격이다. 자, 마음은 개수로 있고 싶고 마음은 개수로 있고 싶어. 왜냐 개가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마음은 개수에 가 있는데 개수로 있고 싶고 돈을 생각하니 옮기고 싶다. 돈을 생각하니 옮기고 싶다. 마음은 개수에 있어요. 자기가 뭐 현재 자기를 도와주는 거에 있고 싶었지만은 돈을 생각하니까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미래는 토가 많지요. 그럼 토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토는 이 사람한테 볼 때 전부 다 재성이잖아요. 토가 시, 김이 이렇게 해서 다 토가 많으면은 돈이 진짜 돈이에요, 빚이요. 빚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된 거야. 분지와 일지도 충미충합니다. 그리고 분지와 연지도 술미형이 되고 과거에 돈 때문에 걱정해서 직장을 옮겼거든요. 또 미래의 돈 걱정이다. 토가 많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때 스님이 초사가 진퇴양난이네요. 옮겨도 걱정, 옮기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초사를 했어요. 오신 분한테 참 진퇴양난입니다. 옮기도 걱정이고 안 옮기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회사를 옮겼는데 옮긴 회사의 경영이 좋지 않아서 월급 받지 못할까 걱정인데 옮기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옛날에 경영이 좋지 않아서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떨까 싶어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이 회사 보니까 이 회사 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지금 또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직장에 옮기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 일하는 깨가 나온 경우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사태를 관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사의 경영 돌아가는 거 좀 보시고 동시에 일단 이 회사에 있으면서 바로 나오지 말고 있으면서 직장을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만일 다시 직장을 옮기셨다면 급여 수준보다 직장 안정성을 최고 우선으로 보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항상 이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자꾸만 돈에 대해서 이런 걸 하냐 보겠습니다. 자, 계사년에 태어났어요. 계사님은 1953년생이에요. 나이가 많죠. 그 당시에는 66세인데 지금은 70 아마 1세 될 거예요. 을축, 신사, 정유. 신사는 태어난 사람인데 밑에 봤을 때 사유축 금국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좀 겨울철에 금이고 좀 조금 강하게 태어났죠. 금과 금도 있고 화도 또 강하다. 대신에 목이 많이 부족한 사주입니다. 목이 재성이죠. 그래서 모군이 오면
편안하다. 요 물상적인 접근입니다. 길신으로서는 토는 금을 생해서 귀신이 된다. 뭐냐면 약간 시그널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화로 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성인 사화가 금으로 변하니 직장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올해 무술년에는 토가 너무 강해 금이 파묻히기가 쉽다. 무술년에는 아울러서 금 재성이 많은 토와 금을 대적하니 이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야. 그렇죠? 돈 부족이다. 돈 부족. 을목이 얼마나 돈이 부족해서 힘든다. 더구나 술토가 월지 지극궁에를 축술형하니 무술형하니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 무술년의 토는 사기무상으로 특히 음력 수로를 조심하라. 이게 뭐냐, 토가 너무 많은데 우리 오주사기 토가 너무 많은데 토가 이게 또 벌어졌잖아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무술년의 토는 사기 당하는 물상인데 특히 음력 수로에는 덜렁덜렁 옮겼다가 아주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목이 부족하고 사교 제동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꾸 직장을 옮기면 좋나 안 옮기면 좋나 안 옮겨 한 곳에 있어라.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사주를 상세히 보면서 보면 좋겠네요. 자, 문제지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없는 이 재밌습니다 이거. 어떤 68세 사장이 56세 된 여직원 때문에 머리가 완전 골머리를 아프고 있어요. 자, 그날 갑신일 주죠. 갑신일은 원래 골치 아픈 일이에요. 예. 부하 직원들이 56세 직원들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싫다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보낼까 말할까? 이런 얘기예요. 자, 직장 관계되는 얘기다. 직장의 직원 문제, 처리 문제다. 고충 문제. 자, 그거는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되었고 회사의 강점도 약점도 다 아는 자로 자칫 내보내 했다가는 반발을 사거나 큰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직장에 오래된 사람들은 회사의 기밀을 알잖아요. 또 회사의 기밀들은 또 뭐 다른 데 가면 안 좋거든요. 뭐 세무서 이런 데 가면 또 뭐 있잖아요. 그럼 막 한번 터뜨린다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이 어쨌든 간에 잘 구슬러 내버렸네. 이 사람이 너무 직원들 이 사람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꾸만 이 사단이 걱정인 거라.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스님하고 상담을 했거니 이 사람은 신축년이네요. 21년도 조금 그래도 21년이면 2년 전이다. 신축, 기해, 갑신, 신미, 병신이었어요. 자, 미리지의 현침살이 많이 보이죠. 이런 내용들은 보면요. 굉장히 현재 정관과 편관이 여 보면 시에도 정관이 있고 내 밑에도 정관이 있고 연에도 정관이 또 있고 내 밑에는 편관이 있고 정편관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많으면 내 마음이 어떻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중에 스트레스 많아서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 문제를 갖고 오는 겁니다. 자, 꾀상 분석하겠습니다. 갑신은 역량이 매우 부족하지요. 재와 관이 많아 사장이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입니다. 과거나 최근에도 재간이 많아 돈 때문에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양이다. 일지의 평간신금은 시간 정간신금 또는 분지 평간신금 직원으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로 보인다. 분간에 있는 식신병화는 아랫사람으로서 부하 직원을 뜻한다. 병화가 신금에 서서니 자칫하면 병화가 뭐냐, 병화라는 건 부하 직원이 신금을 탔어요. 돈 위에 타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뭐냐면 부하 직원이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 큰 돈을 요구하거나 편제이 탔잖아요. 이 경우는 직원이 자칫 잘못하면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다. 함부로 이렇게 내버릴 수 없다.
미리지의 신미, 병신 등은 현침살이 많이 보여 서로 가슴을 찌르는 형국이다. 사장은 부하를 찌르고 부하는 사장을 찌르는 게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지신금하고 병하가 합을 하고 병이 신금을 녹임으로 병하 부하 직원이 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보고 아마도 직원을 내보내려면 돈이 좀 들겠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돈을 좀 적게, 그래도 조금 적게 주면서도 내보낼 수 있겠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려면 사장이 혼자 하기 어렵잖아. 그럼 그 사람을 잘 아는 이제 그 직원 안에서도 보면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아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내보긴 내보내야 돼. 왜?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니까. 그래서 미래지의 신미, 병신 등 현침살이 많이 보여서 서로 가슴을 찌르는 형국인데, 그래서 시지 신금이 병화를 합하고 병이 신금 녹이기 때문에 병화가 큰 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부 섞었네.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 서태가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사장님 사주 봅니다. 자, 갑오생입니다. 갑오는 1953년생. 갑오, 병자, 무갑인이에요. 자, 이분은 관인상생 구조다. 목화 동근으로 토가 힘이 있다. 좋아요. 따라서 월지 자수를 잘 다룬다. 네, 자수를 잘 다룬다. 돈을 잘 다룬다 이 말입니다. 거문이 오면 발복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거문이 오면 돈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아래 사람하고 보니까 아래 사람은요 직원은 경호예요. 사장은 무호고 또 남자도 병호지요. 말띠 경자 월경자 무호 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일주인데 화가 참 많지요. 관다인 사람입니다. 관이 많다. 관다 신앙이다. 월지가 상관이요. 그리고 비급금이 힘을 받아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도 강하고 뭐도 강해요. 금도 강하고 화도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관과 간성이 강한 두 가지 성격소유.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뭐 상관도 금생수 해가지고 30% 정도의 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도 강하지요. 서로 좌우충하잖아요. 이것도 상관 경관의 사주예요. 그렇죠? 상관 경관 사주에 상관 경관 사주는 성격이 이중 성격이에요. 한편으로는 자가에서가 자유분방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관을 많이 가져가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충우돌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 애로사항이 사람이 상담 의견 그 성님이 어떻게 상담해 줬냐면 이 직원이 성격이 자충우돌을 하여 직장 생활에 애로가 있고 사장에게는 충성하지만 직원들한테는 굴림을 하려 하니 전체적으로는 사장과 회사의 부담을 주는 직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코치를 시켰어요. 나는 자네를 신임하나 많은 직원들이 자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가려 하고 하니 내가 참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거꾸로 나가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현명해야죠. 예. 나는 자네를 신임하나 많은 직원들이 자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참 고민이다. 자네가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거꾸로 이렇게 누구한테 주세요? 밭돈을 공을 상대한테 돌리는 거야. 그럼 지가 판단하겠지. 지가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너 좀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나가지.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명령적으로 하면 자극하면 큰 반발을 사고 보상금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미리 이와 같이 얘기하고 그러나 대신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면 보상금 좀 적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분이
이분이 지금 한 게 상당한 어떤 그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스님의 어떤 그 아이디어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 그래 고맙겠나 고맙겠나. 그래서 자주 절에 들리고 가끔마다 뭐 큰 뭐 일이 없어도 스님 오늘 뭐 점심식사 이번 주 되겠습니까? 넘어와요. 그럼 가서 또 밥 먹고. 그럼 또 자기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제사 관련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스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같은 갑오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벌써 5문제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이거 해놨으니까 6번 문제부터는 또 우리 그 방학 중에 한 5문제 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다루고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이번에 한 해 동안 아주 공부 너무 열심히 하루 빠지시고 잘 나오시고 한 문 딱 빠졌었거든. 그러시고 다 나오시고 스님도 너무 강의하는데 너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건강하시고 앞으로 새해도 신학교 봅시다. 네. 방학 중 열심히 올려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